초급 문법, 교환 작성과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새 선생님들을 위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 제가 좀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통 대학 기관의 경우는요, 여러분, 교환이 있어요. 기관에 맞는, 기관을 위한,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교환이 있기 때문에 큰 대학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환 작성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하지만 개인이 중심이 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교환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형태로 나를 위한 교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건 새 연세 한국어 1-1 가장 첫 번째 1과에 있는 1항, 첫 번째 1급 1항의 가장 첫 번째 1항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첫 번째입니다와 두 번째 은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들이 문법을 보시면은요, 하루에 2가지 정도의 문법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제시된 문법을 통해서 새롭게 확장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문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문법 은는입니다는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명사는 다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은는입니다를 따로 가르치는 문법이 아니라요. 오늘은 세 번째 형태로 해서 은는입니다를 하나의 또 큰 긴 형태에서 길게 발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 형태, 그래서 문법 세 번째 형태가 있다라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이런 색의 문법, 그러니까 3가지를 주는 거는요, 수업 시간이 굉장히 반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반은 학생들이 같은 1급이지만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수업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문형의 경우는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반 학생들이 존재할 때 수업 시간에 빈 여백을 막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고려해야 될 거 첫 번째, 학생들의 국적이에요. 처음 수업을 할 때, 문제를 만들 때, 문법을 만들 때 항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들의 국적,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별과 연령, 그리고 학생들의 반편성 시험 점수인데요. 오늘 배우는 문법은 첫째 날 처음,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문법입니다. 이때 국적은 문법과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단어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베트남, 일본, 러시아, 영국 이런 다양한 국적을 소개시키면서 많은 단어들을 확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학습자의 성별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학생이 많을 경우에 여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명한 명사들을 수업에 활용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준비한다라는 거는요, 국적을 설명할 단어 카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단어 카드나 컴퓨터를 사용한 그림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아이돌 그룹의 이름, 아이돌 그룹의 노래, 그리고 유명 가방이나 신발, 옷의 브랜드 등을 활용해서 그거를 제시해주면 학생들이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이런 많은 단어들을 준비하시는 게 수업을 원활하게 준비하는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남성일 경우에는 조금 관심사가 달라요. 운동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야구선수, 아니면 게임이나 만화, 영화의 캐릭터 등 유명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학생들 수업에 임해서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편하고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의 연령을 파악하는 것도 관심사를 파악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반편성 시험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해서 우리 반 학생들의 수준이 좋구나 높구나라고 하면 오늘 배울 문법들보다 더 많은 단어들, 다양한 단어들을 제시해서 조금 더 활발한 수업,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해 줘야 되고요. 우리 반 학생들이 수준이 좀 낮은 편이구나 라고 하면 배운 문법들만 가지고, 제시된 문법 딱 2가지만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업할 수 있게끔 수업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수업에 활용하는 이유는요, 보통 문법 수업은 1교시가 아닌 2교시에 진행이 돼요. 1교시는 단어 설명, 2교시 문법 시간에 사용할 단어를 모두 설명하는 게 바로 1교시라고 하면은 2교시는 문법 수업인데, 보통 1시간을 50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문법, 적어도 문법 하나당 20분 정도의 수업을 해서 총 40분의 시간을 끌고요. 그 다음에 남은 10분으로는 뭐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활동을 학생들에게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분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의 수준을 보면서 20분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더라도 다양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서 바로 문형 교환, 한번 문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교환을 살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제시된 교환은 입니다예요. 자,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칠판에 명사입니다를 쓰시고요. 명사는 다른 거 가르쳐, 이거는 무엇이다, 그냥 무엇라고 학생들에게 사전을 활용해서 그 명사가 무엇인지 정보를 주면 돼요. 단어 카드를 준비해서 명사, 동용사, 명사, 형용사, 동사 정도는 학생들에게 미리 그 문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 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모국어를 번역해줘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명사. 그 다음 저는 문법을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이 김광순이에요. 김광순입니다를 칠판에 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 명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용하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는 김광순입니다. 1번 학생부터 마지막에 앉아있는 학생까지 순서대로 천천히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3번, 4번 정도 반복을 해줘서 학생들에게 아, 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구나, 이름에 입니다를 쓰는구나 라는 거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입니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실에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상을 가리키고요. 손가락으로 딱딱 찍어서 가리켜야 돼요. 정확하게 책상입니다. 의자입니다. 칠판입니다.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교실에 있는 물건들을 다양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입니다를 사용하신 다음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입니다가 어떤 의미구나라는 스스로 파악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 저희 교사가 할 일은 미리 준비했던 반편성 시험 결과를 보고 나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지금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선정을 해서 그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먼저 저는 김광순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라는 식이죠. 그럼 그 학생이 분명히 센스 있게 대답을 해줄 겁니다. 땡땡땡입니다. 리에입니다. 미키입니다. 주영이입니다. 온주입니다. 온서입니다. 미선씨입니다. 제임스입니다. 그런 다음 그 학생 옆에 있는 학생 순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게 다시 손가락을 가리키거나 해서 제스처를 하면 그 학생이 또 순서대로 자기 이름을 입니다와 결합할 수 있게끔 발화 연습을 합니다. 그게 1번 학생부터 마지막 학생, 1번, 2번, 3번에서 마지막 12명이 있으면 12번에 있는 학생까지 입니다를 발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시고요. 시간이 남는다. 그럼 국적을 활용한 질문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때 보통 교과서에서 저는은 1교시 어휘 문법 시간에 배워요. 단어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저는이 그 나라 학생들의 모국어로 다 번역된 책을 보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다시 1번 학생을 지목해서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한 바퀴가 쭉 돌게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남았는지 남지 않았는지 보고, 그런데도 한 20분 정도를 우리가 첫 번째 문법의 시간이라고 봤는데 또 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반 친구 이름을 외우게 하는 방법,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진행하면 보통 이 정도까지 하면 20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 반복이 끝난 다음에 은는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때 은는만 주시면 안 돼요. 명사 은는을 주시는 거는 첫 번째 문법 형태로만 주시면 돼요. 리에 는 받침이 없습니다. 는으로 가고요. 에릭 은 받침 있습니다. 은으로 가고요. 학생들은 받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를 해주던지 받침만 기억만 크게 그리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받침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서 은, 는만 제시하면 이건 에릭은, 미선은, 은, 는은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서술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오늘 배운 서술어 바로 입니다와 결합을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문형 3이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름. 저는 김광순입니다. 김광순은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해요. 왜 이해하느냐? 남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몇 명 찍어서 남자, 여학생이 있으면 몇 명 찍어서 여자, 갈라만 주고 필판에다 적으면 이 형태를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김광순입니다. 김광순은 남자입니다. 그럼 다시 1번 학생부터 순서대로 쭉 돌아가서 12번 학생까지 연습을 하시고요. 그렇게 시간이 둔다, 시간이 남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름,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수업을 시작할 때 친구 이름을 명찰 아니면 뭐 종이로 적어서 학생들이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친구 이름에 받침이 있다, 받침이 있는 이름은 은이 가고 받침이 없는 이름은 는이 가기 때문에 은는 연습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친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남자입니다. 또 친구 이름은 뭐 학생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 정도만 주던지 길게 주던지 모두 주던지 그래서 이런 문형들을 길게 짧게 혹은 학생들의 수준을 활용해서 연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때 제가 학생입니다. 여자입니다. 뭐 남자입니다. 뭐 한국 사람 이 정도로 간단한 단어를 주는 건 은, 는의 사용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단어들을 학생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좋은 건 그냥 학생입니다. 아니면 국적,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이 정도만 제시해줘서 12명의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한 번 더 발화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시면 이제 오늘 배운 문형들을 모두 사용해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간단합니다. 저는 김광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저는 남자입니다. 또 저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는 거, 학생들이 선생님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앞에서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에 대응하는 그 나라 학생들의 모국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라는 걸 칠판에 필기를 하고 나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문형을 주고 다시 내가 한번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이 질문의 대답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세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스처를 취하면 그 학생이 저는 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니다.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반 친구들에게 설명, 반 친구들에게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할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다시 12명을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해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이제 반 친구들의 들은 소개를 다시 반복한다든지 내가 랜덤으로 한 학생을 지목하면 그 학생의 고향, 그 학생의 국적, 그 학생의 성별, 그 학생의 이름을 이런 문법을 통해서 또 한 번 연습하는 반복적인 연습, 반복적인 현태 발화를 통해서 이번 은는 입니다. 이 두 가지 문형을 함께 연습하는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교환과 관련된 수업은 제가 앞으로 중급, 고급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교환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문법, 단어 설명, 어휘 설명,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것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